아, 펜이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네. 아씨. 아유, 그냥 쓰자. 네가 왜 여기서 나오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태블릿을 갖고 싶을 때가 언제인가요? 아마 큰 화면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가 대부분이겠지만 큰 화면에 정갈하게 필기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펜을 사용하고 싶어서 태블릿이 갖고 싶은 경우도 많을 겁니다. 특히나 대학생, 직장인들은 노트나 수첩 대신 태블릿에 멋지게 필기하고 자료를 찾아 정리하는 인텔리한 나를 그려보며 태블릿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비싸죠? 태블릿에서 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펜을 별도로 구매해야 하기도 하고 높은 스펙은 필요 없지만 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성능 플래그십 태블릿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멀티미디어 소비와 펜을 활용한 생산성에 중점을 둔 갤럭시 탭 S6 라이트를 출시했습니다. 멀티미디어 소비에 최적화된 S5e와 생산성에 중점을 둔 S6의 중간격인 모델인데요. 아마 갤럭시 탭 S6 라이트 모델은 태블릿 구매를 미뤄왔던 분들에게 아주 솔깃한 제품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겉면 디자인을 먼저 살펴보면 메탈 유니바디로 삼성의 태블릿 형제들과 비슷한 시밀러 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모 반듯하면서 그립감을 위한 후면 라운딩 처리와 각 모서리의 알값이 요즘 트렌드에 맞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태블릿 디자인입니다. S펜을 기본 제공하는데 블루투스 기능이 빠져서 그런지 따로 충전이 필요 없는 예전의 S펜 형태이고 4096단계의 필압과 틸트 인식을 지원하며 가볍습니다. 그래도 펜을 기본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태블릿 구매하고 10만원 정도 더 펜값을 지불해야 하는 캘리포니아 사과농장과 비교하면 추가 지출 금액을 줄인 것 같은 이득적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S6보다는 S5e와 비슷한 사각형의 800만화소 단일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태블릿의 카메라 성능이 좋아도 부피와 편의성에서 태블릿보다는 폰이나 카메라로 찍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유사시 사용 용도로 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작 버튼은 우측 사이드에 모두 배열되어 있고 기능 설정이 가능한 전원 혹은 빅스비 버튼과 볼륨 컨트롤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버튼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바디와 동일한 메탈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모델에 따라 유심 슬롯과 마이크로 SD 확장 슬롯이 있습니다. 갤럭시 탭 S6 라이트의 두께는 7mm이고 늘어난 두께만큼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3.5mm 오디오 단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유선 사용 시에 더 이상 젠더나 DAC를 주렁주렁 매달지 않아도 돼서 참 좋네요. 그래서 상단에는 3.5mm 오디오 단자와 마이크홀, 스피커홀이 있고 하단에는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위한 타입C 커넥터와 스피커홀이 뚫려 있습니다. 두 개의 마이크홀이 동영상 촬영 시 좌우 스테레오 사운드를 녹음하고 상하에 뚫려있는 스피커는 사운드 바이 AKG의 이름답게 스테레오 사운드와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합니다. S6나 S5e처럼 쿼드 스피커는 아니지만 돌비 애트모스를 켜게 되면 만족할 만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영화 도입부를 살짝 비교해 볼 텐데요. 녹음된 사운드는 귀 모양의 바이노럴 마이크를 사용하여 실제 사람이 듣는 환경을 고려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스피커로 소리를 크게 틀 일이 별로 없어서 이 정도면 컨텐츠 소비용으로는 적당한 사운드라고 생각되네요. 전면 디스플레이는 10.4인치의 WXGA 해상도에 TFT LCD를 탑재했고 먼저 출시한 S6와 S5e처럼 슈퍼 AMOLED의 찐득한 안부 표현은 아니지만 버닝이나 잔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MOLED보다 막 사용하기 좋은 LCD 디스플레이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또 약 16대 10의 비율이라 4대 3 비율의 패드들에 비해 렛터박스가 더 적게 생기기 때문에 영상 컨텐츠를 더 넓게 볼 수 있어 컨텐츠 소비용으로 유리한 화면비를 제공합니다. 간략히 스펙을 살펴보면 10.4인치 WXGA TFT LCD, 전면 500만, 후면 800만 화소의 카메라, 두께 7mm, 무게 460g, AKG의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7040mAh의 배터리 용량과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위한 USB Type-C 포트, 그리고 가뭄의 단비 같은 3.5mm 오디오 단자와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을 지원해서 최대 512기가까지 확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삼성의 음성 비서 빅스비와 CMC를 지원합니다. AP는 미들레인지 스펙의 엑시노스 9611로 2.3GHz, 1.7GHz 각 4개의 옥타코어로 구성되어 있고 4GB의 램과 64, 128GB의 두 가지 용량, 그리고 LTE 셀룰러와 와이파이 모델로 총 4가지 제품이 출시됩니다. 색상은 옥스포드 그레이, 앙고라 블루, 시폰 핑크의 3가지 색상으로 남녀 모두가 선호하는 무난한 구성을 갖췄습니다. 출고 가격은 와이파이 모델 64기가 45만 1,000원, 128기가 49만 5,000원, LTE 모델 64기가 49만 5,000원, 128기가 53만 9,000원으로 50만원대의 가격 라인업을 제공합니다. 램은 4기가로 고정이기 때문에 비교하면 내장 메모리 64기가 차이가 44,000원, LTE 셀룰러 차이도 44,000원이니까 용량과 와이파이, 셀룰러의 필요성에 따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이 착한 건지 악랄한 건지 가격을 고만고만하게 쪼개놔서 조금만 욕심내면 지불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예 엄두도 못 내게 10만원씩 차이 나면 딱 포기하거나 정하겠는데 소비자의 심리를 정말 잘 아는 것 같네요. 근데 저라면 셀룰러는 필수로 가져가고 용량은 외장 메모리를 지원하니까 마이크로 SD카드 256GB가 5만원 안쪽일 걸 생각하면 역시 어렵네요. 그래도 산다면 10만원 추가의 풀옵션이니까 이왕이면 128GB LTE 셀룰러로 갈 것 같습니다. 갤럭시 탭 S6 라이트는 갤럭시 탭 S6의 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펜 기능을 지원하면서 성능과 가격을 낮춰서 태블릿의 가장 큰 장점인 넓은 화면에서의 컨텐츠 소비와 펜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층을 공략한 중상위권 제품입니다. 물론 스펙상 성능은 갤럭시 탭 S6가 앞서지만 생산성에 필요한 스펙을 콘텐츠 소비용으로만 사용했을 때는 그래픽 요소가 중요한 게임이나 과다한 멀티태스킹을 제외하고는 일정 스펙만 만족하면 콘텐츠 소비용 머신으로는 체감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생산성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S6와의 차별화인지 갤럭시 탭 S6 라이트는 아마 키보드 케이스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측면부의 키보드 액세서리와 연결되는 커넥터인 포고핀 단자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기본으로 추가된 S펜은 4096단계의 피랍과 틸트 인식, 그리고 0.7mm로 얇아진 펜촉, 작지도 길지도 않은 적당한 사이즈를 가졌습니다. 펜은 노트 오프를 사용해서 펜을 사용한 필기나 그림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되거나 간단한 메모를 하기 좋은데 S6 라이트는 꺼진 화면 메모를 지원해서 이렇게 태블릿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S펜 버튼을 한번 누르면 빠르게 필기할 수 있는 검은 화면이 나오고 급한 메모 후에 저장을 하면 이렇게 삼성 노트 어플에 기본적으로 저장됩니다. 화면에서 펜 버튼을 누르면 추가 펜 동작이 나오는데 캡처 후 쓰기 동작으로 지도를 캡처하고 이동 경로라든지 중요 정보를 표기할 수도 있고 스마트 셀렉트로 선택 화면 캡처와 선택한 화면 텍스트를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 펜업이라는 그림 관련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원해서 라이브 드로잉으로 그림을 배우거나 색칠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주 쓰는 노트 어플도 이렇게 바로가기로 등록해서 빠르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단순히 펜 하나겠지만 사용 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겠지만 펜으로 게임을 하면 업무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쁠 때 게임해도 죄책감이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펜을 옆에 붙여서 보관할 수 있지만 세로로 들었을 때 그립감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솔직히 걸리적거립니다. 그런데 악마의 손길이 있죠. 별매로 판매하는 정품 붓커버를 사용하면 펜 저장 공간을 아주 잘 만들어 놓아서 이렇게 가운데에 쏙 하고 들어가면 전혀 걸리적거리지 않을 뿐더러 분실의 위험 또한 상당히 줄어듭니다. 정품 붓커버는 끼우는 방식이 아니라 케이스와 바디의 자력을 이용해서 후면을 부착해주고 커버를 접어서 거치하던 기존 방식과 다르게 자력으로 2가지 단계의 가로 거치를 지원합니다. 물론 자력이 강해서 가로 거치 상태에서 세로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대부분 호환 액세서리가 잘 나오는데 이번 정품 붓커버는 노림수인지 필구템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떨어뜨렸을 때 바디의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태블릿은 면적 자체가 크기 때문에 떨어뜨렸을 때 외부보다 디스플레이에 충격이 가서 손상을 막기 힘든 건 어떤 케이스든 비슷할 것 같네요. 색상은 기기 색상에 맞춰 역시 3가지로 출시 예정입니다. 태블릿을 생산성 도구로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 기준에서는 모든 걸 태블릿에서 해결하기에는 조금 답답합니다. 눈을 살짝 돌리면 PC도 있고 랩톱도 있어서 세밀한 작업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출장이 많거나 원격지라서 태블릿만 쓸 수 있을 때는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무인도도 아니고 수급이 어렵지 않은 환경이라면 생산성을 위한 보조도구로는 좋은 선택이지만 메인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개인적으로 S6의 하이엔드 스펙보다 S6 라이트의 적당한 스펙과 펜 지원이 오히려 더 현실감 있게 느껴집니다. 강의나 수업 필기를 녹음하면서 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의 회의도 간단하게 태블릿 하나만 들고 미디어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하거나 중요 내용을 빠르게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아날로그 필기 노트들과 다르게 디지털 노트는 필기한 내용을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어서 자료 정리 측면에서도 참 편리합니다. 하지만 갤럭시 하면 생각나는 생산성 도구인 덱스가 이번 갤럭시 탭 S6 라이트에서는 빠졌습니다. 덱스 모드.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쓰시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분들도 많은 게 바로 이 덱스 모드죠.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멀티태스킹과 다양한 생산성 활동을 위해 덱스 모드가 꼭 필요하시다면 갤럭시 탭 S6나 S5e 모델을 선택하셔야 할 것 같네요. 실제로 틈틈이 사용해보면서 콘텐츠 소비 측면에서 불편함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영상 서비스는 물론이고 잡지나 이북 등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인터넷 강의나 영상을 보면서 동시에 펜으로 필기할 수 있어서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표현하기 좋아서 결제권자에게 태블릿을 사야 하는 아주 좋은 핑계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으로 주로 하는 게임들도 2D 게임은 물론이고 옵션을 타협하면 3D 게임도 끊김없이 즐길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태블릿 게임들은 액션 게임도 있지만 넓은 화면을 이용한 전략 게임도 많이 하시는 편이죠. 요즘 유행인 TFT 모바일 두두 동작, PC방 점유율 1위인 리그 오브 레전드의 롤토체스, 전략적 팀전투를 즐길 때 펜으로 지정하니까 진짜 사령관의 입장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손가락으로 가려지는 범위가 적어서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펜으로 게임하기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신다면 CMC 기능을 사용해서 태블릿 하나만 들고 있어도 삼성 계정에 연결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태블릿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나 거실 소파에서 태블릿을 쓰고 있을 때 폰을 따로 안 찾아도 연락수단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의 유니버스 세계관, 즉 삼성폰, 삼성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어야 사용 가능하다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폰과 삼성 태블릿을 사용하면 태블릿에서 기록한 노트를 삼성 계정과 연동된 폰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서 메모를 확인하려고 다른 기기를 굳이 찾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갤럭시 탭 S6 라이트를 사용하면서 전체적으로 불편한 점은 크게 없었는데 제가 불편하다고 느낀 유일한 점은 노크온입니다. 노크온이 사라졌습니다. 크게 어려운 기능은 아니길래 사라질지 몰랐는데 사라졌습니다. 노크온이 뭐냐면 이렇게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화면을 2번 두드리면 화면이 활성화되는 아주 간단한 기능이죠.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만 사용하는 기능이지만 태블릿같이 커다란 화면은 버튼 위치를 찾는 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살짝 귀찮습니다. 그래서 S5e를 쓸 때 노크온을 정말 습관적으로 잘 사용했는데 없을 때는 몰랐는데 있다가 없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데스크탑이랑 노트북이 있어서 덱스 모드는 원래 그렇게 잘 쓰지 않아서 불편함은 없었고 미디어 감상이야 차고 넘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게임도 3D 게임과 최고 옵션에 집착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그런지 실사용자 입장에서 무난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은 S6, S5e와 비슷한 고급스러운 유니바디 메탈이고 무려 펜을 지원하니까 하이엔드 스펙을 끌어다 쓰지 못하는 중급 사용자들에게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갤럭시 탭 A 시리즈보다는 높은 성능과 디자인, 그렇다고 갤럭시 탭 S6의 하이엔드 스펙은 필요 없지만 펜이 탐났던 사용자들에게는 펜이 가져다주는 편의성과 생산성, 그리고 태블릿의 주된 미디어 활용 측면에서 아주 적합한 기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펜이 있고 적당한 가격과 스펙에 확장성과 자유도가 높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태블릿을 원하신다면 갤럭시 탭 S6 라이트는 디자인과 편의성을 무기로 하여 하이엔드 태블릿은 비싸고 보급형 제품은 마음에 차지 않았던 분들에게 강력한 뽐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북커버 케이스가 너무 잘 나와서 필구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시 추가되는 정보가 있다면 댓글이나 추가 영상으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